다음에 2023년 3월 20일 현재 시간 오후 12시 45분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구하기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윤석열 구하기, 이재명 구하기 함께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가스공사 특혜 의혹, 서울신문 보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용도 변경이 특혜 아니냐.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국가의 시책상 조금 맞지 않아서 지금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조금 변경을 용도를 조금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권고를 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해줬다. 용도 변경을 해줬다. 백현동인가 본데요. 백현동 특혜 의혹의 경우 이 대표 측이 4단계 용도 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로 기소한 것이라며 국토부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거고요. 좀 정확하게 이제 문구를 찾으려고 보는 중이에요. 서울신문 걸. 그래서 이제 국토부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고 나오고 그러는데 국토부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근데 이제 이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부분만을 놓고 보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한 적이 없다라는 내용이라는 얘기거든요.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용도 변경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선거법,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냐?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죄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저보고 쫄아라 그러는데 안 좁니다. 이런 무기들 있죠? 이런 무기들 다 보이시죠? 이런 무기들 못 지켜서 좀 쫄 뿐이죠. 이재명, 윤석열 팬들 못 지켜서 쫄 뿐이고요.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2021년으로 나오는데요. 2021년이고 지금 2023년이니까 이렇게 된다라면 팩트를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에 대해서 요청이 있었냐? 요청이 없었는데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면 허위사실 공표는 맞아요.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는데 용도 변경을 해줬다면 특혜가 맞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TV에서 국토부에서 요청했다 하는 문서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내놓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는데 이제 여기에 걸린 거죠. 하나는 그 요청을 한 적이 없는데 작성해서 만드는 거라면 허위예요. 그렇다고 이게
허위사실 선거법이 법하고 위반되느냐? 선거법하고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뭐 이제 그 기간에 걸려서 선거법상 어느 기간에 뭔가를 해서는 안 된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할 때는 선거법상 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의혹의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자료가 이를테면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그 자료가 맞다면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그때 시점에서 그 자료를 안 내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상식이니까요. 자기 방어권이 있잖아요. 자기 방어권이 뻔히 있는데 그걸 왜 안 내놓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국토부에서 당시에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제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용도를 변경해 줬는지 안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용도 변경을 해줘서 이제 어디선가에서 이제 뭐 특혜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몰라요. 저는 문구만 찾으면 되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하고 선거 있는 며칠 전에 이제 그런 자료들을 내놨다 해서 그게 이제 선거관리법 위반이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건 아니냐. 이런 데서 이제 재판에 걸리는 거예요. 법리상의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소를 해놓고 그러면 조용히 이제 문자로 보낸다거나 당신은 지금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에 관련해서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죠. 이재명 이분에게 수사를 할 터이니 자료를 준비하시고 변호사를 대동하셔서 저희에게 조사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이제 수사의 원칙이에요. 자기 방어권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언론에 노출돼 버렸잖아요. 뭐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뭐 가스공사 백현동이 나오는 지금 다시 서울신문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언론을 통해서 만약에 검찰이 백현동과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 이미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된다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기 방어권 입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내놔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갈게요. 안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가 들어왔는데 백현동과 관련해서 어떤 1번 이 문제, 2번 이 문제, 3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지금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거기에 저희에게 증거로 그게 아니다 싶을 때는 저희에게 증거로 내밀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주십시오. 라고 했었으면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어떤 문서들을 준비를 해 놓겠죠. 근데 이제 언론에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언론에 터져버렸으면 수사한다, 뭐 의혹이 있다, 수사한다. 그러면 수형 법정주의. 아직 판사로부터 그 문제가 유죄다라고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잖아요. 첫째. 그렇다면 자기 방어권 입장에서 국토부로부터 용도 변경 요청을 받았다는 문서를 안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시장 시절에 그걸
뭐 위조했다거나 아니면 시장 채직이 끝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뭐 2022년인가요? 2022년 뭐 이때 이제 선거가 있었나요? 보궐선거가 이 시점에 걸려서 뭐 선거법 위반이냐 하시는데 일단 국토부로부터 그 요청을 받은 문서를 제출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토부에서는 그런 걸 보낸 적이 없다고 했던가? 있다고 했던가? 그거는 제가 문구리 그건 아니어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일단 제가 확인한 것, 기억나는 것으로는 어떤 자료를 제출한 것은 제가 봤거든요, TV에서. 근데 이제 여기도 보면 국토부 요청이 있었다는 것은 백현동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제 서울신문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대표 측은 보고서를 근거로 부지용도 상향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이 나오죠.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그렇죠? 2021년 국정감사에서 이제 요런 내용들이거든요. 요런 내용들인데 그러면 지금 이 내용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이 내용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면 이제 국토부는 용도 변경을 요청했냐, 했냐 안 했냐가 이제 재판에서 관건이 되겠죠. 관건이 되겠죠. 만약에 국토부가 용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안 했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는 맞아요. 선거와 관련된 기간 안에 그것을 했다면 선거법 위반도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도 서울시장인 상태였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이니까요. 그건 공직선거법 위반이 맞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샀기 때문에 다는 안 봐요. 언제나 쪽 신문을 보는 게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장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서울시장직을 내놓고 결재가 끝나고 만약에 그 자료를 내놨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에요. 대신 선거 있는 며칠 전에 그걸 했다. 그것도 선거법 위반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천을 받아서 어느 구에 후보로 등록이 돼 있는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이제 등록이 안 된 상태면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에 나올지 안 나올지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선거법 위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공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공천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까지 제가 그걸 일도 많은데 일일이 목권 수행했다고 해서 목권 수행은 뭐 모든 걸 다 알지만 일이 하도 많고 문구를 찾고 선하지 않는 자들이 존재됨을 어거리했던 좌표들을 찾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공천을 받아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금 지역구 있죠? 그 지역구에 공천을 받았다. 그렇게 하고 이 문서를 내놨는데 이 문서가 허위사실이다. 그러면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그냥 선거법 위반인 거예요. 공천을 받아서 자신은 죄가 없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으로 해서 유리하게 자신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선거법 위반인 거죠. 근데 이제 만약에 서울시장 재직 중에 이걸 내놨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은 아니고 그죠, 공문서 위조 이건 될 수 있죠. 만약에 국토부에서는 그런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 공직자 공문서 위조 이건 되겠죠. 그때 당시가 그걸 보여줬을 당시가 서울시장 재직 중에 있는 거라면, 근데 이제 서울시장이 아닌 상태거나 서울시장이었다면 사직서를 낸 상태다라면 공문서 위조 이건 될 수가 있죠. 공문서 위조는 될 수 있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공천 받기 전이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은 아니에요. 나올지 안 나올지, 공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선거법 위반입니까? 뭐 그때 기간이 어디 있어요? 다 틀린 소리예요. 공천을 받았는데 그랬다. 그러면 선거법 안에서 자기가 죄가 없음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나는 깨끗한 사람이니까 저 찍어주세요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천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공천도 받지 않았고 서울시장도 아닌데 그걸 내놨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에 초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한다 검찰이, 이거는 검찰이 지금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거다. 예요. 근데 이제 이때 시점에서 또 되어지면 하는데요. 저는 이 시점에서 공천을 받았다면 검찰이 잘한 겁니다. 선거법 위반이 맞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제 공천 받기 전이다. 그러면 선거법 위반은 아니에요. 선거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국토부에서 요청이 있었냐 없었냐가 중요해요. 그러면 있었는데 자료를 파기했냐, 파기하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관건은 첫째, 공천을 받은 상태에서 국토부 요청이 있었다는 자료를 내놨다. 공천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자료를 내놨다면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할 수 있지만 공천을 받지 않은 상태의 시점에서 그 자료를 내놨다면 선거법 위반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검찰에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선 게 맞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당시 국토부가 용도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있었냐 없었냐가 관건인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지금 당대표만 수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내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서울신문에서도 뭐 그걸 주장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거꾸로 검찰은 당시 아마 거기에 저는 그 내용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뭐 김문기가 나오네요.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 김문기라는 분이 나오는데 백현동 용도 변경 그래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1처장 인가 보네요. 김문기 씨하고 사진도 찍고 그랬나 보네요. 또 이제 여기에서 보면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가 요청한 것이
라는 말이 허위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요청을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김문기 씨가 나오는데요. 김문기 씨는 검찰의 첫 재판에서 이 대표가 지금 KBS 걸 보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의 실무 역할을 맡았던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잘 알았다며, 뭐 김문기 씨하고도 뭐 사진을 찍었나 보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요청을 받지 않았다. 요청을 받지 않았다. 요청을 받지 않았단데요. 그러면 실무로 이제 주관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내용을 또 모르겠어요. 김문기 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잘 알았다며.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먼저 일단 가정인 거예요.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국토부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았다 하는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성남시가 어떤 공사인지 백현동인가 봐요. 백현동과 관련해서 어떤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성남시장이 그걸 보고 아 그렇구나,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구나, 그것만 사인해주고 용도 변경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이 말을 안 했다면, 다른 사람한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안 하고 아 국토교통부가 이와 같이 용도 변경을 요청하는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사인하고 공사 변경 지시 내려놓고 말 안 하면 모르는 일입니다. 그건. 그렇죠?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팩트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그 문서를 요청받았냐 안 받았냐. 그래서 이게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 변경 요청을 받았다는 문서를 제공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피의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이 무고한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구나. 거꾸로 피해자가 될 수 있구나.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작성했다는 누군가가 있어야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냐하면 작성자 누구,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그렇거든요. 그냥 국토교통부입니다 해가지고 용도 변경해 주세요 하고 그냥 국토교통부라고만 하고 날라와 버리면 이게 누구로부터 인가가 돼서 공문을 내려버리는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누구로부터 왔다 하는 게 없이 온 것이다. 이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현 당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이걸 받고 사인했다라고 하면 온 것의 출처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누구로부터 왔다가 담당자 누구 해서 왔다면 그분을 조사해 보면 되는 거죠. 저 지금 조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을 조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팩트가 그거예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문서가 왔다. 용도 변경을 해달라는 것이 왔다. 이고 그렇다면 그 출처를 보낸 담당자의 이름이 없다라면 중요한 건 지금은 피의자로 신문을 받고 있지만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당시 국토교통부의 직원들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행 법정주의 국가에서 판사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하니까, 그래서 자칫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담당자 이름이 있다면 국토교통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전 시장에게 보낸 문서의 담당자가 있다면 그 담당자를 조사해 보면 될 테고, 담당자란이 표시 안 되고 그냥 왔다면 당시에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했던 그분들을 전부 조사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끝난다라예요. 근데 지금 검찰이 그러면 그분들을 조사하고 있는지, 제가 쪽뉴스를 보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사하고 있는지는 확인을 안 하고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겁니다. 못하는 건 있어도 안 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못할 뿐, 그래서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면 담당자란이 없다면 당시에 아마 그 문서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당시 서울시장일 때 공문서를 받은 날짜가 혹시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아니면 그 받았던 시점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알고 있다면 그 시점만 얘기해 주면 당시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일했던 국토교통부 직원들을 소속 직원들을 검찰이 조사해 보면 되겠죠. 근데 지금 그걸 조사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그때 공천을 받은 상태라면 선거법 수사하는 게 맞고요. 그때 공천을 받지 않은 거라면 선거법 위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백현동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 사안에 대해서 용도 변경 요청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지금 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그때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고 국토부는 없다라고 한다라면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만 소환하는 게 아니라 당시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근무했던 그분들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환 조사 그러는데요. 이게 틀렸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이제 소환의 뜻을 보거든요. 피고인. 그러면 이제 피고, 지금 제가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소환의 뜻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렵더라요. 음. 자, 지금 피고인 친구입니다. 법률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고발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또다시 이제 그 문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찾으려고 제가 문꼴들을 찾는다고 했죠. 존재됨을 어그리는 자들이 좌표 잡아놓은 것들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쪽뉴스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어리버리하지 않습니다. 피고인, 우리나라는 다시 이제 이 문제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형 법정주의, 판사가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심판하기 전까지는 무죄예요. 그렇게 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이건 뭐더라? 이건 뭐더라?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아니면 이거 뜻을 잘못 지금 해석한 거예요. 네이버에서. 이거 지금 나오죠? 네이버 피고인 뜻. 이거 찾은 거거든요. 그러면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끝난 거예요. 한동훈 끝난 겁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잠정적으로 지금 범죄자다라고 신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 잘못하고 있는 것 알아요. 그렇죠?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어디 가버린 거죠? 그래서 현대 글꼴을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것. 매우 잘못한 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판사가 유죄를 판결하기 전까지는 무죄인데 검사에 의하여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판사가 유죄로 확정 판결하기 전까지는 무죄잖아요. 근데 피고인, 그렇죠? 피고인.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 지금 틀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피고인.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피고인. 피고인이라는 말에 다시 말하면 잘못됐다라요. 이걸 입법부가 견제하고 행정부가 견제해야 된다라요. 어디를? 사법부를. 피고인이라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판사들이 이렇게 멍청하다라요. 변호사들도 이렇게 멍청하다라요. 백운기 백성문 멍청한 변호사들이다라요. 헌법재판관들 멍청하다라요. 이렇게 양지열편 헌법재판관들 이걸 찾으려고 어리버리하게 방송했다라요. 대한민국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판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입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렸죠? 다시 보여드릴까요? 피고인.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책임을 져야 할 자로.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피고인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본법자 만들어 버린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피고인이라는 이 글자가 잘못됐다라예요.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판사가 유죄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무죄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근데 헌법재판소 양질편 재판관들, 헌법재판소 양질편 재판관들 뭐 있죠? 피고인이라는 글자 그대로 유지시켰어요. 양질편 판사들 대부분 판사들 뭐 있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피고인이라는 글자를 유지시켰어요. 이 뜻이 잘못됐다라면 네이버 여기를 수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뜻을 잘못 옮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가 잘못된 뭘 했다?
잘못된 정보로서 피고인의 뜻을 옮겨놨다. 그렇죠? 그러면 네이버에 고소 고발을 했었어야 된다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 알아요. 피고인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 즉 다시 말하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죄가 없는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죄가 없는데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판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인데 피고인, 그렇죠?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그렇죠?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이미 뭘 해버렸다? 뭘 해버렸다? 이미 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무기입건은 안 된다라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엉뚱하다라요. 아닌 것 같으면 지금 이게 이미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멍청하다라요.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판사가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무죄이다. 대한민국 사람 상식 있는 사람이면 다 합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네이버에서 사용하도록 놔두고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확정 판결을 받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문구를 찾거든요. 뭐냔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뭐 했고, 양지열 편 경찰들은 뭐 했고, 양지열 편 검사들은 뭐 했고, 양지열 편 형사들은 뭐 했고, 양지열 편 변호사들은 뭐 했고, 양지열 편 기자들은 뭐 했냐는 얘기예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국가에서 이런 표현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소환받을 때 피고인 신분으로 간 거냐는 얘기예요. 뭐냐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피고인 신분으로 간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죄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거 하나 가지고 시위할 줄 모르는 양지열 편의 대한민국 국민들, 이런 걸 확인하려고 제가 어리버리하게 방송을 진행해 왔다라 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이 무죄 추정의 원칙의 국가인가? 판사가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죄가 없다는 것을 상정하고 조사받을 권리가 있는가? 피고인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그렇다는 얘기는 형사상의 책임져야 하는 죄인이다. 해석 가능하겠죠?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니까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그렇죠? 중요한 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예요. 만약에 이 내용이 잘못됐다라면 네이버, 이 뜻을 이렇게 내놓은 네이버죠? 그렇죠? 네이버죠? 이 뜻을 내놓은 네이버가 고소고발 당해야 돼요. 그렇죠? 고소고발 당해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도 양지열 편 기자들 기사 내지 않았다. 양지열 편 기자들도 멍청하다. 그 다음에 양지열 편 판사들도 멍청하다. 이걸 방관하고 있었으니까. 아직 피고인이죠, 피고인. 형사소송에서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잖아요.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 판사 앞에서 신문중이 있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할 자로.
아직 죄 유무죄가 확정 판결 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확정 판결 받은 사람 책임을 져야 할 자로요. 책임을 져야 할 자로.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주인 만들어 놓고 수사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 하나 찍어갈 줄 모르는 양지열 편 변호사들, 이거 하나 찍어갈 줄 모르는 양지열 편 기자들, 이거 하나 바로잡지 못하는 양지열 편 판사들, 이거 하나 바로잡지 못하는 양지열 편의 헌법재판관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을 꼬집어내기 위해서 문골들을 찾아서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말이 지금 됩니까? 제대로 된 대한민국입니까? 이런 거 하나도 바로잡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주권을 찾고 뭐 대단한 변호사고 뭐 대단한 기자라고 기사 쓰고 뒷얘기 하고 윤석열 죽이게 하고 이재명 죽이게 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살려달라고 이재명 중심으로 똘똘 뭉쳐한다고 이제 와서 그러고나 있고, 그건 아니다라요. 이렇게 해서 잘못된 이 시대에 거대하게 잘못된,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이 시대의 난맥상을 확인하고 드러내고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방송 또 여기서 마칩니다.